네, 안녕하세요. 저는 반갑습니다. 가상화폐를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유튜버 곽도원입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은 뭐냐? 파이코인의 채굴 중단 시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라는 거고요. 요즘 상황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발언이 나왔죠. 니콜라스의 발언, 공식적 발언, 바로 오픈메인의 시점이죠. 올해 안에 오픈메인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라고 요노마가 니콜라스 코카콜라가 발언을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대단한 소식이고 극찬을 당연히 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오픈메인의 의미, 그리고 오픈 메인넷이 시행이 된 이후에 어떠한 결과물들이 나올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파이코인의 채굴, 이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다 생각을 해볼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물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픈 메인넷 시점 이후로 우리가 보게 될 그런 모습들, 바로 여러 가지 있죠. 다른 어떤 체인들과의 연동, 다른 코인들과의 연동, 네트워크와의 연동, 이런 부분도 있고, 디파이는 디파이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D앱들의 어떤 유입, 그리고 생태계의 확장,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결과물들, 이 언급한 결과물들이 결국에는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원하는, 그리고 또 기대하고 있는 파이코인의 하나의 가치, 얼마냐? 이거죠. 이 얼마냐에, 지금은 파이코인의 시세라는 것은 생태계 관련해서 우리 생태계 내부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혹자는 몇백 원, 혹자는 몇천 원, 누구는 몇만 원, 누구는 몇십만 원, 혹은 몇백만 원, 코인 하나의 가치가, 이렇게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거래,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가격에 대해서 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현상들을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좀 픽스된, 어느 정도 픽스된 가격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감히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다른 체인과의 연동, 디파이 시장, 특히 디파이 상품들, 이런 것과 연계가 되다 보면 우리가 다른 코인들에서 우리가 보는 또 동일한 그런 어떤 가격의 책정,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가격이 정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그럼 가격이 정해진다는 부분, 거기에 또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보다 이 채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채굴이 중단이 되냐, 아니면은 오픈 메인넷 시점 이후에, 이렇게 또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픈 메인넷이 시작이 되고 나서 이 채굴을 유지시켜야 된다, 혹은 중단시켜야 된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죠.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는. 자, 그러면 요 재단에서는 요 채굴 중단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그 전에 내놨었나에 대해서부터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 이러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추측, 이런 점에 대해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게 화두죠. 파이 채굴이 중단되면은, 중단된다는 가정하에입니다. 가정하에, 그럼 언제가 될 것이냐? 재단이 중단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으면 언제쯤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혹은 두 번째로, 끝까지 채굴이 유지될 수도 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다 이겁니다. 이거를 이제 재단의 입장은 어떤 것이 있냐면, 살펴보면 우리 홈피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홈피에 파이 홈페이지에 백서 부분에서 두 가지 형태가 나와요. 2019년도에 오리지널 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2021년 디셈버 12월이죠. 12월에는 추가본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존의 2019년도에 그 오리지널 버전에다가 추가한 셈이다. 추가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또 눈치를 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수정되고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수정되고 변경되는 부분이 여기 추가가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중점적으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 있냐, 계정본이라고 할까요? 이 추가본은 토크노믹스, 토큰의 어떤 발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이 많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이 부분에서 언급이 돼 있다.
우선 백서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자, 2021년 12월 챕터와 2022년 3월 보상 발행 공시라고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 12월에 이 백서가 나왔는데 이 백서를 통해 그 다음해인 3월 달에 이 보상에 대한 어떤 팔러스 요 계획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작죠 글씨가. 핵심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제를 삼은 게 뭡니까? 기준이 파이 채굴이 중단되면 언제냐? 우선 이거부터 다뤄볼 것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옵션 첫 번째는 뭐냐? 파이 재단에서 내놓은 안은 1000억 개다 이거죠. 1000억 개의 발행, 1000억 개가 풀린다 이거죠. 1000억 개를 우리 홀더들이 다 갖고 있으면 물론 이제 재단 물량이 있죠. 재단 물량, 코어팀 물량이 있고 리저브 물량이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생태계 쪽에 80, 그 다음에 재단 쪽이 20, 뭐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그 합쳤을 때 1000억 개가 뭐 재단 물량은 이미 픽스되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채굴 하냐, 채굴 속도, 채굴량 뭐 이거에 따라서 이 1000억 개가 달성이 될 텐데, 그러니까 1000억 개가 되면은 좀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향후 네트워크와 생태계 건전성을 위해 1000억 개의 파이의 배포가 완료된 후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선 이게 돼야 돼요. 재단 입장에서는 1000억 개의 파이가 배포가 완료된 후에 네트워크는, 파이 네트워크는 인플레이션이 필요한지 여부와 같은 질문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을 간단히 얘기하면 뭐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000억 개까지 우선은 우리가 채굴을 해야 돼요. 채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은 뭐냐? 뭐 여러 사례들이 있죠. 인플레이션의 개념은 코인 시장에서의 인플레이션, 코인의 인플레이션. 이건 뭐냐면 계속 추가적으로 코인이 나온다, 풀린다라는 측면입니다. 생태계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요즘에 뭐 우리 토종 코인, PDT 같은 코인도 드래곤 코인이죠. 네이버, 피인시아와 카카오, 클레이튼 요 주 대전에 합쳐져 가지고 통합재단이 출범하는데, 여기서 통합재단의 토코노믹스를 살펴보면 인플레이션율이 나옵니다. 언급되어 있는데 한 5% 정도 돼요. 5% 정도. 그전에는 더 심했죠. 각 재단이. 그런데 합쳐지고 나서 인플레이션은 5% 정도로 책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5%라는 것은 뭐예요? 기존에 있는 어떤 그 풀린 양에서 매년이죠. 매년. 해마다 매년 5% 정도를 시장에 더 풀겠다라는 측면입니다. 뭐 유동성 측면,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하는 재단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이 파이코인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이 필요한지, 요 코멘트가 바로 요 문구가 요런 거겠죠. 그러니까 채굴이죠, 채굴. 우리 입장에선 채굴이죠. 이 채굴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인가. 채굴이 유지되면은 그만큼의 추가된 그 채굴량이 인플레이션화 된다 이거죠. 우리가 뭐 경제적인 기본 원칙에서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은 것은 우리 뭐 기존의 어떤 통화적인 측면에서는 통화를 풀겠다는 얘기죠. 통화를 풀었을 때 당연히 그 통화의 어떤 가치, 뭐 코인 시장은 코인의 가치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조절이 필요한 건데, 마찬가지로 파이 재단에서도 이 채굴에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만약 한 달이면 채굴이 계속 진행되겠죠. 그러면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생길 것이 아닌가. 그에 대한 부분은 아마 이 PDT 재단 같은 경우도 5%라고 거의 픽스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뭐 반감기를 이용하겠죠. 코인의 채굴량을 반감기를 통해서 어떤 뭐 퍼센트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절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계속 간다는 가정하에, 채굴이 이루어지는 가정하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채굴이 중단되는 시점도 요 1000억 개, 그러니까 배포된 이유, 이때 한번 고민해 보겠다,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때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하겠다, 결단의 시기가 온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우선 이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고, 1000억 개다. 우선 첫 번째는 기준점보다 발행량이 1000개, 우리가 채굴하는 게 1000개, 1000억 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관련해서 얘기도 했습니다. 재단에서 뭐라고 했냐면 재단과 위원회라는 표현을 썼죠. 언제 1000억 개겠죠. 분산된 방식으로 문제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커미티 조직을 안낼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중에
뭐 거버넌스 시스템을 통해서나 혹은 재단과의 어떤 뭐 소통을 통해서 그 채굴 중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발표를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겠죠. 이 내용은.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앞서 맨 처음에 제가 니콜라스 코카콜라의 오픈 메인넷 그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럼 오픈 메인넷은 큰 상징성을 갖죠. 예, 그래서 이 오픈 메인넷 시점을 기준으로 조심스럽게 한번 또 그 채굴 중단 시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오픈 메인넷 시점,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오픈 메인넷 시점에서 재단의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어떤 생각을 또 하기도 해요. 이 오픈 메인넷 뭐 대단한 거잖아요. 다른 메인넷과 이제 연결이 되는 것 뿐이니까. 그런데 이제 파이 유저스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왜 오픈 메인넷에 될 수도 있겠나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냐 하면, 뭐 가능성은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희박하긴 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래도 좀 가능성, 뭐 재단의 결단 뭐 이런 게 있다면 뭐 가능성이 아예 없지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파이 재단의 그 파이 우리 이제 유저수 있잖아요. 유저수 이러한 어떤 환경을 좀 봐야 되는데 왜 오픈맨 시점에서 할 수도 있겠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유저수의 증가율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 수정된 백서가 언제 나왔다고 그랬다? 2021년 12월에 나왔죠. 12월에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여기 커멘트처럼 이 시점에 4,500만 명의 파이어니어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 엄청난 거죠. 이때 뭐 그냥 거의 실질적으로 2019년인가? 2019년, 2020년, 2021년, 뭐 이 시점에 폭발적으로 유저수가 증가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파이 앱 메인 화면에 뭐 거의 뭐 몇 달이 채 안 돼서 뭐 reach 이렇게 나오고 뭐 1,000만 명, engage pioneers 뭐 이렇게 표현. 그 다음에는 또 뭐 2,000만 명 engage pioneers 뭐 이런 유저수 증감에 대한 공지사항을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유저분들께서 파이에 이 유저수 엄청나다, 증가율 엄청나다, 이러다가 금방 뭐 1억 찍겠네, 뭐 10억 얘기 나오고요, 5억 명 얘기 나오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때 엄청났으니까. 그러니까 2021년 12월에 재단의 공식 발표는 4,500만 명이었다라는 점이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 소식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최근에 2024년에 요번 니콜라스가 발언한 부분, 공지사항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5,500만 명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5,500만 명의 engage pioneers라는 표현, 똑같은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 이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우리가 파이 재단이 어찌 보면은 이제 좀 변화를 해야 될 필요성은 없나 라는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해 보는 겁니다. 2021년에 4,500만 명, 2024년에 5,500만 명, 그러니까 1,000만 명이 이 기간 중에 증가한 셈이죠. 이 1,000만 명의 증가라는 부분,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그러니까 2022년 12월 했으니까 그 다음에 2023년, 그 다음에 올해 지금 한 3, 4월 이렇게 되는 건데, 한 2, 3년, 2년 정도만 이 기간 동안 1,000만 명의 증가를 한 셈인데, 이 자체로 대단한 수치이긴 하죠. 그죠? 어떤 코인 재단에서 유저 수가 1,000만 명, 뭐 500만 명, 뭐 이것도 대단한 건데 1,000만 명의 증가했다. 이 자체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1,000만 명의 증가라는 거 어느 재단에서도 어느 코인에서도 쉽게 달성할 수 없는 숫자다라는 부분은 분명하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파이 생태계에 있고 파이에 대한 어떤 처음부터였던 역사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해 왔잖아요. 경험도 해봤고, 그동안의 어떤 뭐 그래프로 봤을 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왔다 이거예요. 엄청나게 증가를 해왔죠. 파이 유저수 증가가.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생긴다 이거죠. 이제는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부분, 뭐 절대적인 어떤 유저 수의 숫자량의 어떤 절대적 값을 봤을 때는 1,000만 명 엄청나지만, 증가율,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의 상승한 추세,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 상승률이 둔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전에는 뭐 장난 아니었죠. 장난 아니었어요. 뭐 몇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새롭게 달성한 그런 유저 수를 발표를 했으니까. 근데 요새 보면은 좀 약간 뜸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이전보다 둔화된 성장률, 성장률로 봤을 때는 성장률은 비율은 둔화된 것은 제 개인적 생각에도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냐 이거죠. 이것이 어찌 보면 현재 파이 재단 니콜라스도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 인지하고 있겠죠. 예전에 처음에는 니콜라스랑 팽도 그 재단 뭐 코어 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1억 명 곧 찍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쵸? 예. 1억 명, 그렇잖아요. 1억 명 곧바로 찍겠지. 이 정도 증가율이면.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5,500만 명이다. 2021년에서 2024년, 지금 현재까지의 1,000만 명 늘었고, 5,500만 명이다. 라는 부분. 이유가 뭘까? 이제 생각해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바로 이거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반감기 때문이죠. 반감기. 반감기가 제일 핵심적인 그런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감기를 통해서 그 전에 반감기가 있었어요. 그 전에 반감기, 그 초기의 반감기에서도 사람들이 계속 몰려든 이유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그런 코인이 채굴이 됐거든. 근데 그 백서가 바뀌고 새로운 어떤 시스템, 로드맵이 나오면서 반감기가 확 줍니다. 아주 급격하게 준 시점이 있었죠. 지금 우리가 현재 상태의 그 반감기에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데 반감기가 이제 계속 조절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선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줄었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다. 채굴 수량이 개인적으로 많이 줄었다. 기존에 뭐 예를 들면 뭐 몇백 개, 몇십 개, 몇 개 이렇게 했던 것이 뭐 소수점 단위로 가고 예를 들면 뭐 1의 자리 숫자로 가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시장이 이게 영향을 미쳤냐 이 반감기의 급격한 하락이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레퍼럴이죠. 레퍼럴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뭐 2, 3년 전만 해도 만약에 누군가가 저도 그렇습니다. 파이코인 영상을 올리면 파이코인 댓글란에 거의 절반일 때도 있었어요. 절반인 분들이 댓글란에 본인의 레퍼럴 코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레퍼럴을 아마도 늘리는 것이 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 많이들만 이제 뭐 친구들, 가족들부터 해가지고 이러한 어떤 관련 내용들 많이 올리고 포스팅, 자랑도 하시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았죠. 왜냐하면은 그때 좀 약간 퍼주는 느낌이었거든요. 어찌 보면은. 그런데 레퍼럴 반감기를 통해서 확 줄면서 레퍼를 통한 채굴 수량 증가분, 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좀 갸우뚱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레퍼럴을 한 명 추가를 했어. 그것이 나의 코인 채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냐라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많이 예전보다는 적극적이지 않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다라는 거죠. 기존 유저들의 레퍼럴 노력에 또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이만큼 내가 레퍼럴을 만들어 놨어. 레퍼럴 팀을 조성을 해놨는데 반감기로 훅 떨어지고 나서 이 이후에 추가 1명, 추가 2명 예를 들면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냐에 대한 부분에서 좀 힘이 빠지는 어떤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신규 유저의 입장에서는 새롭게 들어오려고 했는데 기존 애들은 엄청나게 받아갔는데 반감기 확 떨어진 반감기에 들어와서 내가 몇 개를 하냐 처음에 뭐 소수점 단위다 이거죠. 처음에 채굴을 할 때.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박탈감도 느껴서 그것이 어떤 좀 약간 장애물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지금 얘기는 이 유저 수의 확대 측면에 있어서
약간 성장률, 비율에 있어서 좀 약간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의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재단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겠나? 니콜라스나 팽이 반감기를 조금 완곡하게 약간 정비례, 그러니까 확 이렇게 아니라 약간 정비례 이렇게 요 시점마다 달성된 구간마다 이렇게 좀 이렇게 정비례적으로 이렇게 완화해서 좀 시행을 했으면 어떠냐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큰 어떤 뭐 우리가 확 주는 건 아니잖아. 갑자기 소수점 단위로 확 주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좀 완화하게, 완곡하게 이런 어떤 모양을 가졌으면 어떠냐 라는 어떤 생각도 하죠. 그러면은 유저 수나 예를 들면 신규 유저 수가 중요한 부분이 재단 입장에서는 기존 유저 수보다는 신규 유저 수의 유입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규 유저 수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바로 파이제난의 고민거리입니다. 근데 이유가 있죠. 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냐라는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파이콘의 우선 토큰 할당을 봐야 됩니다. 토큰 할당표를 보면 앞서 커뮤니티가 80%, 재단이 20% 가는다고 했죠. 오리지널 플랜은 1000억 개를 발행했습니다. 원래 플랜은 1000억 개였어요. 분명히 백수에도 나왔다시피 2019년 버전에서도 1000억 개였습니다. 1000억 개. 1000억 개이고 그 다음 커뮤니티 80%, 그 다음에 재단 20% 했다 이거죠. 그런데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이 커뮤니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0억 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80%니까 800억 개죠. 우리가 채굴할 수 있는 부분이 이 800억 개에서 어떻게 세분화되는가 좀 이제 살펴를 보면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프리-메인넷 마이닝 룰즈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메인넷 이전에 메인넷이라는 것은 뭐 클로즈드 메인넷, 오픈 메인넷 둘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인넷 이전에 200억 개죠. 200억 개. 요게 바로 토코노믹스당 이게 이제 할당표예요. 이렇게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메인넷 시기죠. 메인넷 기간 중에는 450억 개죠. 그러니까 메인넷 기간까지 650개입니다. 650억 개. 요게 이제 반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동성풀 리저브라고 요게 50억 개고요.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리저브, 그러니까 재단,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준비금? 재단 준비금. 이게 준비금 리저브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거는 딱히 정한 어떤 그런 목표가 있는, 목적이 있는 그런 코인보다도 우선은 혹시나 모를 상황, 혹은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이제 20% 재단 물량 있잖아요. 순수 니콜라스 거는 이미 20%를 빼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100억 개 정도는 나중에 이제 뭐 여기 이 돈 가지고 이제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임의대로 이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뭐 투명하게 앞으로 이제 뭐 거머넌스 통해서나 뭐 이제 뭐 결정을 하는 부분이 아마 생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어떤 물량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초점을 두고 봐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메인넷 이전에 그 200억 개랑 메인넷 시점에서 메인넷 기간 동안 450억 개 이거죠. 근데 왜 재단에 여기서 왜 문제가 생겼냐? 고민거리가 생겼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겁니다. 요게 초과가 됐어요. 초과가 됐다. 맨 첫 번째 항목부터 초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항목은 뭐예요? 메인넷 이전의 채굴량이죠. 여기서는 토코노믹스 상은 200억 개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200억 개 안, 200억 개까지 라고 했는데 근데 300억 개 정도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300억 파이입니다. 모든 파이어너가 채굴한 전체 파이의 대략적인 합계는 300억 파이입니다. 이렇게 남아있죠. 그러니까 메인넷 이전입니다. 메인넷 이전. 근데 200억 개라고 여기 했는데 300억 개가 됐다. 그러면 재단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이러다가 이거 초과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놔두면은. 거기다 또 새로운 신규 유저도 계속 붙어. 그때는 채굴량이 많았으니까. 기존의 유저도 계속 채굴하고 레퍼를 하고 있고. 그 누적된 양들. 이런 거 봤을 때, 이러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렸냐. 바로 강한 반감기죠.
강한 반감기를 결정을 한 거다. 예.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쪽을 조금 수도꼭지를 잠근 겁니다. 파이 공급량을 제한하는 옵션은 매일 이전에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최근에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개정본에 총 공급량이 정의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파이 공급량을 제한하는 옵션은 메인넷 이전에는 실행이 안 된다. 실행이 안 된다. 결국 뭐다? 총 공급량은 정해지지 않아 있다. 라는 부분이죠. 정해지지 않아 있다. 그게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을 생각해야 돼요. 양쪽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왼쪽을 얘기한 거예요. 왼쪽. 왼쪽이라는 것이 뭐냐? 왼쪽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내버려 둔다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을 좀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